반갑습니다. 나의 주식 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26년 이 섹터를 봐라. 조만간 큰 거 옵니다. 연기금이 움직인다.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빠르게 증시부터 보고 가셔야죠. 자, 증시를 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양시장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1%,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1% 정도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오랜만에 좀 양시장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면 개인이 약 2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외국인이랑 이제 기관이 6천억, 1조 1천억 정도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의 시장을 외국과 기관이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좀 반대였죠. 개인이 4천억가량 매수를 했고 외인과 기관이 3,300억, 그 다음 6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오늘의 코스닥의 시장을 개인이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내용 보시면 오늘의 상한가 종목 또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도 상한가 상당히 많이 갔죠. 이 상당히 많이 간 것 중에 딱 5개만 보겠습니다.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ED 관련주죠. 벌써 세 번째 상한가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K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디비아 호재에 좀 상승세를 보였고, 그 다음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보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최근에 이제 좀 AI 이쪽이 데이터 센터 이쪽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캠프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암호 테마죠. 이거와 이제 뭐 라운시큐어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뭐 드림 시큐리티 뭐 이쪽 계열이 이제 좀 비슷한 계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 카메라 모듈과 관련 광학 부품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으면서 상한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무엇이냐?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 오늘의 주제는 원전인데 원전 시장 오늘 조금 나쁘지 않았죠? 원전 시장이 최근에 이제 가장 컸던 뭐 원전 이슈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일단 첫 번째가 체코 원전 이슈가 있었죠. 이제 24년 체코 두코바니 부지에 신규 원전 2개를 짓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 두코바니, 이제 여기랑 이제 테멜린 이렇게 있는데 가장 우선됐던 게 좀 두코바니 이쪽이죠. 그러면서 우선 협상자 선정에 들어갔었고, 여기에 이제 팀 코리아가 이제 수주가 되면서 김해천 한수원 사장 체코 두코바니 원전 현장 점검 이러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 6월에 최종 계약도 체결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좀 세계적으로 이게 뭐 탈원전이 한창 이슈가 됐었지만 결국 탈원전을 하지 않고 지금 여러 많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원전을 수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전이 계속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첫 번째, 전력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의 안정성. 그 다음 세 번째, 에너지 안보 문제. 네 번째, 원전 기술의 어려움. 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세계의 흐름은 약간 두 갈래입니다. 독일이나 과거의 대만처럼 좀 정치적인 거나 여론 때문에 원전을 줄이거나 멈춘 나라가 있는 반면에 이제 뭐 프랑스, 중국, 인도, 뭐 한국, 중동, 동유럽은 오히려 신규 원전이나 이제 SMR까지 계속 확대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제 25년 세계 원전 발전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이후에도 좀 증가할 걸로 봤어요. 그러면서 24년 말 기준 가동 원전이 417기, 그 다음에 2050년까지는 더 늘릴 계획이 있다. 그럴 가능성을 보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탈원전 분위기인데 계속 이슈가 되냐? 자, 첫 번째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력이 계속 수요가 증가를 했죠. 일단 뭐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전기와 AI 데이터 센터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문제가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24시간 안정적으로 받쳐주기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출력의 안정성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원전은 탄소 배출을 낮추면서도 출력이 안정적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영향이 상당히 많죠. 뭐 바람이 안 불어버리면 혹은 해가 뜨지 않으면 이제 좀 전력을 이제 충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원전은 상시 가동이 가능한 저탄소 전원이기 때문에 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오히려 같이 묶어보는 나라가 좀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수입가스에 의존하면 위험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원전이 재평가가 많이 나왔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2003년 탈원전법을 뒀지만 2022년에 일부 원전 수명을 10년을 연장했고 25년에는 아예 그 탈원전법을 폐지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신규 원전 건설 기조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원전의 기술이 많이 어렵습니다. 원전의 기술이 어렵고 원전이 필요한 국가는 자국 기술의 부족함으로 인해 수주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자기 나라 안에서는 원전을 줄이는 정부라도 자국 기업은 해외 원전 시장에서 먹거리를 찾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원전이 필요한 국가 입장에서 자국 기술이 부족하다고 안 지을 순 없고 그렇다 보니 해외에다가 계속 발주를 내고 기술이 가진 나라는 이제 그거를 수주하는 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국내 에너지 정책과 해외 플랜트 산업 전략이 꼭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전이 단순 전력 설비가 아니라 대형 제조업, 건설 뭐 이런 패키지 산업이라서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또 팩트만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세계 전력 수요가 증가했고 탄소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고 에너지 안보 문제가 있고 산업 전략이다 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좀 결론만 딱 말하면은 이제 탈원전은 일부 국가의 정책이고 원전 수주 확대는 세계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감축, 뭐 에너지 안보, 산업 전략 때문에 동시에 커지는 현상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미국의 원전 수주였죠. 미국의 원전 수주. 그럼 미국이 왜 갑자기 원전을 수주하려고 하냐? 갑자기 원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폭증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탄소 중립의 좀 압박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안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에너지 안보, 이제 가스 의존을 좀 줄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이 현재 800억 달러, 약 117조 규모로 신규 원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미국의 시공 능력 붕괴입니다.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원전을 안 지어서 시공 능력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설계 기술은 있으나 실제로 짓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다? 한국 없으면 원전 못 짓는다. 좀 요렇게도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SMR을 좀 선호를 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이 강점이고 미국은 현재 SMR을 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의 추세에 맞게 따라가면 된다. SMR로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거 이제 쭈루룩 보시면 자, 그럼 원전의 차이점이 있어야겠죠. 기존 원전과 SMR의 원전의 차이가 뭐냐? 일단 뭐 전력량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전력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00에서 1400 메가와트급을 기존 원전은 이제 좀 생산을 해낸다면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에서 300kW급을 좀 전력을 생산하죠. 그러니까 기존 원전이 훨씬 큰 겁니다. 훨씬 크고 SMR을 이제 저희가 좀 줄여서 부를 때 뭐라 부르냐? 바로 소형 원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작다는 거죠. 좀 작고 막 크지는 않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는 방식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제 기존 원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하나씩 직접 건설을 합니다. 자,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공사 기간도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원전 같은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 이상을 이제 좀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년이면 이렇게 좀 완공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이제 SMR을 제가 굳이 안 적은 이유는 아직 뭐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원전은 수조에서 수십조 정도가 든다. 자, 그러면 안정성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 자, 바로 기존 원전은 안정성, 그러니까 펌프, 전원 등 이제 능동적 시스템에 좀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시에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죠. 우리 왜 옛날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체르노빌
혹은 뭐 후쿠시마 이제 원전 폭발 뭐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면은 제가 체르노빌 그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을 대거 투입을 합니다. 대거 투입을 해서 이제 딱 얘기를 해요. 여기서 3분만 일하면 너네 다 전역시켜 주겠다. 3분 충분히 피폭되고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시에는 사람이 개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원전 그 이제 사고를 조금 이렇게 정리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게 이제 체르노빌 영화고, 뭐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일단 뭐 어쨌든 후쿠시마든 체르노빌이든 좀 이제 인적 사고라 그러죠.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수습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수동 안전 시스템 중심입니다. 수동 안전 시스템 중심.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다른 거죠. 느낌이 다른 거고, 이제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시 사람의 개입성이 조금 줄어든다. 사고 시 사람의 개입성이 조금 줄어들고, 이제 전기가 없어도 자연 순환으로 냉각이 되기 때문에 SMR이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성은 SMR이 조금 더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방식은 이제 기존 원전은 항상 풀 가동입니다. 24시간 꺼지지 않아요. 연중 무휴 꺼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SMR 같은 경우는 여러 대를 묶여서 운영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일부만 껐다 켰다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하죠. 안전한 것도 있고 효율성에서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왜 풀 가동을 하냐면 전기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처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왜 기존 원전을 짓고 혹은 SMR을 짓고 왜 그걸 차이를 두냐? 바로 사용처죠. 사용처. 이제 기존 원전 같은 경우에 대규모 도시 전력 공급용입니다. 대규모 도시 전력 공급용이고,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뭐 수소 생산 혹은 뭐 군사기지 및 산업 단지. 그러니까 아예 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있고, 제가 이 SMR이랑 기존 원전을 왜 설명을 드렸냐? 바로 이 SMR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좀 이렇게 가장 밀고 있는 이제 원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이제 기존 원전에 이제 큰 아파트 같은 원전을 짓겠다기보다는 그냥 조그마한 빌라 같은 원전을 짓겠다. 그것도 약 117조 가량을 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시장에서 좀 난리냐면, 이제 핵심은 미국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죠? 자,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여기가 미국 시장이라고 보면은 이 시장에 우리가 투입이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초대형 시장이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조그마한 막 지방 자투리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메인인 거죠. 메인.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막 그런 스키다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메인 메뉴가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미국 시장이다. 그러니까 초대형 시장이라는 인식이 있죠. 한번 들어가면 최소 10년의 먹거리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왜 원전이 어렵냐? 도대체 이 원전이 뭐길래? 원전은 진입 장벽이 미친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체코나 혹은 프랑스 이런 나라도 해외 수주를 하면서 뭐 우리보다 잘 사는 유럽 국가들마저도 수주를 할 정도로 이 원전의 기술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연속 수주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죠. 미국은 앞으로 수십 개에서 수백 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그러면 이 SMR이 미국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들어간다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걸로 인한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질 것이냐, 이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단은 뭐 가격이 뭐 한 1, 200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존 원전만큼 막 수조에서 수십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비싼 만큼
이거를 몇십 개를 지어낸다? 당연히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제 이거를 하는 회사는 당연히 엄청난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차트를 보고 뭐 혹은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사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좀 어느 정도의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장을 흐름을 읽어야 될 줄 안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주식 시장이고 살아남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게 주식 시장이지만 저는 그렇다 한들 그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조차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몫이지 않나. 우리가 여기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저는 주식 시장을 전쟁터라고 비유를 해요. 우리가 전쟁터에 뛰어드는데 아니 최소한 철모는 쓰고 총은 들고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계속했고, 자 그럼 오늘의 추천주는 뭐냐?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강점이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바로 SMR의 제작을 담당합니다. SMR 원자로의 몸통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SMR 기업과 계약을 했고 SMR 전용 공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20기를 목표로 두고 있는 거죠. 뭐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자,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좀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SMR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레고 아시죠? 레고 우리 어릴 때나 혹은 뭐 자녀분들 많이 하실 텐데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사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를 이제 연간 20기를 뽑아낼 수 있는 지금 현재 회사를 만들고 있다. 공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또 빠르게 살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오늘 또 차트적인 부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 얘기 한번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게 52주 신고, 그러니까 즉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일단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요 부분들입니다. 오늘 지금 계속해서 개인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개인은 조금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외국,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계속 매집세입니다. 계속 매집세고 이제 이 외국인이랑 기관은 뭐 원체 많이 사는데 이 연기금이 움직인다는 건 나름 되게 베스트인 거거든요. 연기금이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뭐 연기금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굳이 설명을 드릴 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우리 국민연금으로 투자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연금. 그래서 연기금 등인 거예요.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주가 대비 얼마나 사고 팔았냐,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뭐 매도세도 많이 보이고 있죠. 매도세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이 최근을 보시면 돼요. 최근, 제일 최근.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좀 약간 매집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투자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사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 오늘 많이 샀어요. 이거는 이제 금일 기준을 보여주는 건데 금일 기준에 이제 최종 자료 집계인데 이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나눠서 보여줍니다. 시간별로 어디가 샀고 어디가 팔았는지를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건데, 보시면 연기금이 이제 장 막판까지도 계속 매수를 했죠. 2시 반이면 이제 장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계속해서 매집세를 보였다. 오늘 연기금이 정말 많이 샀고, 뭐 당연히 외국인이 많이 사고 기관도 많이 샀지만 연기금이 약간 좀 우직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하나 매수하면은 좀 끝까지 매수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연기금이 건들고 있다. 이거 상당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 제작을 담당하고 원자로의 몸통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 기업이랑 또 계약까지 했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미국 원전 수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관련 대장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제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저는 또 내일 더 좋고 더 좋은 영상으로,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끝.